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11회차 결과 1등이 5명이 나오셨고,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린 최종 픽은 10회차 4등 적중에 이어서 다시 한번 4등에 적중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구독자분들의 최종 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1번 경기 라치오 무승부 2변 적중을 시작으로 3번 경기 투표율 9%였던 파르티잔 패배, 그리고 6번 경기 투표율 15%의 AS 모나코 패배까지 11회차에 나온 11회차의 모든 역배 결과들을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회차보다 좀 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 회차마다 많이 적중을 하든지 많이 틀리든지에 상관없이 항상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복귀를 해드리는데, 이번 회차의 경우는 바로 또 최종 픽을 올려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결과 복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못 올려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2회 연속 4등 적중으로 지금 구독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매 회차마다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이트, 어떤 채널, 어떤 전문가, 심지어 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게 축구토토 승무패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 픽이 정답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소한 제 최종 픽에서 3-4경기는 바꾸셔서 최종 픽을 정하시던지, 아니면 자신만의 기준 픽을 세우시고 제 최종 픽을 참고를 해서 픽을 몇 개 추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파뇰 대 마요르카. 자, 일단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스파뇰이 홈에서 마요르카를 상대할 때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마요르카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볼 상태는 바로 에스파뇰의 공격수 호셀루 선수의 결장으로 볼 수가 있죠.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스파뇰입니다. 지난 엘체와의 경기에서도 엘체가 후반전 81분에 퇴장을 한 명 당한 이후에야 후반 로즈타임에 다르데르 선수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개똥줄 승리를 기록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마요르카는 지난 경기에서 4-2로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력이 더 좋은 마요르카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경기에서 비아레알의 트리게로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마요르카가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고,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허용하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쓰레기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이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홈에서 마요르카에 패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 하지만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마요르카가 현재 원정에서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는 패턴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에버튼 대 에스턴. 자, 우선 이 경기의 경우는 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이 선임이 된 이후에 홈에서 아스날과 리즈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홈 경기 2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션다이치 감독이 온 이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에버튼의 홈 경기 연승은 이 경기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 에버튼이 1-0으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골 자체가 사실상 슛인지 크로스인지 모르는 측면에서 뻥찬 게 골로 들어가면서 개뽀로 크로스골을 터뜨렸었고, 기본적으로 에스턴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고 있는 에버튼이죠. 또한 이번 시즌 기본적인 기록들만 보더라도 에스턴에 비해 도찐 개찐이거나 좀 더 떨어지는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턴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 중으로 3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쓰레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사실상 2-2 동점 상황에서
후반 로즈 타임에 아스날의 조르지니오 선수가 슈팅한 볼이 크로스바를 때렸고 그 공이 에스턴의 골키퍼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뒤통수에 기가 막히게 맞으면서 자책골이 됐죠. 그리고 뒤통수로 자책골을 넣은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어떻게든 라커룸에 가서 감독한테 싸대기 안 맞으려고 코너킥 상황에 아스날 골대로 뛰쳐나갔다가 코너킥이 아스날 볼이 되면서 그대로 빈 골대에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선수가 골을 넣었죠. 한마디로 아스톤 빌라가 3연패를 할 팀이 아닌데 재수가 오지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하려다가 에버튼이 그래도 홈에서 두 경기 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홈발을 좀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에버튼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리즈 대 사우스햄튼. 자, 우선 이 경기의 경우는 리그 19위 리즈와 리그 20위 꼴찌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그만큼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만나는 양 팀이기 때문에 19위와 20위가 싸우는데 승점 1점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강등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양 팀 모두 승점 3점을 획득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는 상성이었으나 가장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볼 때 양팀의 현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리즈의 경우 마시 감독을 자르고 지금 감독이 공석인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감독으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러나 감독을 선임을 했지만 취업 허가가 나지 않아서 훈련도 못하고 있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취업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는 감독으로서의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감독이 선임이 되긴 했는데 감독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인가 굉장히 애매하고 리즈의 경우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었던 로드리고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체 아담스 선수와 암스트롱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우스햄튼의 에이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애매하긴 하지만 감독이 선임이 되긴 한 리즈의 승이냐 아니면 프리킥의 마법사 워드 프라우스의 사우스햄튼 승이냐 이렇게 갈릴 것으로 보여서 저는 리즈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레스터 대 아스날. 자, 이 경기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레스터 시티의 패배를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최근 메디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측면 공격 자원인 테테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레스터 시티의 빠른 역습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난 맨유 원정에서 3대 0으로 개털리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승세였던 팀 분위기가 한번 다운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인 아스날은 에버튼의 패배, 브랜드포와 무승부, 맨시티의 패배를 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에스턴과의 경기에서 2대 4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기록을 볼 때 레스터 시티에 비해 기본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횟수나 패스의 정확도들이 높은 아스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레스터 시티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노팅엄. 자, 우선 웨스트햄의 경우는 확실히 홈에서 득점력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는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팅엄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노팅엄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3골 25실점이라는 대기록을 작성 중으로 원정 쓰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원정에서 승리까지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를 않습니다. 다만 최근 나바스 골키퍼가 영입이 되면서 수비 능력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으로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는 대이변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나바스 골키퍼는 골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다니고 수비수들은 몸뚱이로 슈팅들을 막아내면서 엄청난 이변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 경기도 홈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원정에서는 떨어지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딱히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맞대결에서 골을 기록했었던
노팅엄의 아워니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맥케나, 오리에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 또한 최근 영입된 자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팀워크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햄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카디스 대 라요. 자, 우선 이 경기는 카디스에 비해 라요가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에서 더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 골 전환율, 경기당 찬스 메이킹, 패스의 정확도 등등 전체적인 데이터가 라요의 무합해 투픽이면 라요의 카디스의 무합해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라요가 홈에서 2승, 카디스가 홈에서 1승을 기록 중인데 카디스가 승리했을 당시에 라요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우나이 로페즈, 오스카 트레오 같은 에이스 주전 자원들이 선발 출전을 하지 않았고 주전 공격 자원인 카멜로, 팔카오,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었고 수비 자원으로 출전했던 사벨지치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는 이번 시즌 거의 출전을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었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이번 시즌 라요의 주요 공격 자원인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부상으로 계속 출전을 하지 못하다가 3경기 전부터 후반 끝나기 직전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매경기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카멜로, 28아존, 가르시아, 팔카오에 이어서 주포 공격자원까지 돌아왔다라는 점 라요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보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었던 수비자원 레에우네 선수가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라요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 자, 우선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으로 가투소 감독이 잘리고 루벤 바라하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는데 주중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감독 교체빨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발렌시아가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일주일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소시에다가 체력적인 면에서도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페타페와의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호세가야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손실로 보여집니다. 주축 수비뿐만이 아니라 주전 공격 자원인 사무엘 리노, 안드레, 에딘손 카바니, 카스티에오 선수까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승리하는 이변의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이고 현재 발렌시아와 소시에다의 최근 맞대결 전적이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그 4경기 중에 2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던 발렌시아만 만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소시에다의 엘루스톤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괜히 또 발렌시아 만나서 분노 조절 장애로 퇴장당하면 남아있는 소시에다 선수들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이 다행인 선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소시에다가 이번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이 올라가고 실점은 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발렌시아가 리그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깨고 6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새로 감독으로 선임된 루벤 바라 감독이 괜히 맡았다. 그냥 발렌시아 레전드로 남을 걸 하면서 쓸쓸히 혼자 깡소주 노상 까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자, 우선 이 경기는 토트넘 승리 투표율 60%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첼시가 최근 챔스 경기를 포함해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고 하지만 토트넘을 믿기에는 토트넘의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서 뒤통수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는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첼시에 비해 헤딩골이 12골로 3골인 첼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만 그만큼 크로스만 주구장창하는 이번 시즌 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이 새끼들이 과연 프리미어리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상대 전적에서도 첼시를 상대로 4무 6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첼시로서는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토트넘을 상대로 반등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돈지랄을 오지게 한 첼시이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 패배를 한다면 포터 감독은 쫓겨나서 포터 운전하고 다니면서 붕어빵이나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골이 안 나오고 있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패스의 정확도는 첼시가 대등하거나 토트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첼시가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거두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토트넘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 자, 우선 세비야는 주중에 PSV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11회차 최종 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비야가 PSV를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분명히 힘을 빼서 1대0이나 2대0으로 패배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가 막히게 2대0으로 패배를 했고 엔네시리 선수를 후반전에 교체 아웃시켜주면서 체력 안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주전 미드필더 네마냐 구데이 선수는 PSV 원정 경기에 출전을 못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손실이 없었죠. 그리고 오사수나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전승을 기록할 만큼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오사수나는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면서 5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세비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11회차에 이어 10회차에 이어서 11회차에 이어서 12회차 역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